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0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0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0.56 하락했고요. 헬스케어는 0.73 상승, 제약은 0.28 하락 마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삼형제가 움직였어요. 자, 시장을 좀 살펴보자고요. 항상 지금은 매크로가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자고요. 미국 실물지표 발표 경계감, 외환 마감, 당국 개입에도 1393.7원 연고점 또 경신, 구두상으로 외환 당국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무려 5번째.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시아 증시 마감, 경계감 속 반등.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굉장히 시장의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396원. 엄청나죠? 이 기울기가 사실 이게 지금 8월달부터 나온 거라서 보는데 정말 제대로 물가 급등 속도만큼 물가는 급등 나왔다가 살짝 꺾였어요. 근데 환율은 엄청나게 튀었거든요. 아직 꺾이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달러의 가격도 살짝 꺾였다가 다시 요 부근에 와 있습니다. 요 녀석이 요 슈팅 나왔던 요 부분이 특히 원달러는 슈팅 나왔던 제대로 슈팅 나와 있고요. 물가에 대한 이 슈팅의 부분이 꺾여 나갈 때, 즉 달러 인덱스의 가격과 이 신흥국 통화 원화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물량 요게 꺾여 나갈 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이 다른 방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와 환율과 주식시장과 코인시장과 금융시장이 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9.63 여전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사상 최대치 거의 10년 이상의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계속 언급드렸어요. 100년의 그림을 보게 되면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몇 년 동안 보게 되면 가장 큰 강세이다. 그러나 연준의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8.8조 달러 여기서 좀 줄여나가겠죠? 이게 뭐죠? 결국 달러가 이렇게 지금 2배 가까이 2배 조금 덜 찍혀 나갔거든요. 요게 뭐냐면 달러를 찍어가지고 시중은행들에게 있는 미 국채하고 MBS 주택모기지 저당증권을 갖고 온 거예요. 사서 갖고 오면 달러가 시중은행에 많이 뻗어나갔다는 거죠. 4조 5천억 달러에서 8.8조 달러까지 시중에 달러가 찍혀 나갔다는 거예요. 찍혀 나가면 여기에 법정화폐니까 종이돈으로 빳빳한 돈이 나가겠죠. 이 부분이 통화 승수, 즉 신용 창조, 대출에 의해서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이 막대한 통화량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실물 경제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실물 경제에 갔던 부분보다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중에 주식과 부동산, 이 자산 시장에 많이 자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 연준의 물가 상승 속도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꺾여 나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꺾여 나간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예요. 자, 보이시죠?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8.7% 2달 연속 오름폭 둔화. 자, 물가가 뭘 정한다고요? FOMC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FOMC의 금리와 통화 정책과 스탠스에 따라서 달러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 달러에 따라서 뭐죠? 자산 시장과 모든 가격이 정해집니다. 신흥국 통화와 환율 가치와 그렇죠? 금리, 물가, 환율 같이 움직이는 거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대치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전월보다는 떨어졌어요. 얘도 9%대에서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고요. CPI도 생산자 물가 PPI도 2달 연속 오름폭 둔화되고 있다. 원자재 지수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그 전에 수출입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자재 수출입 생산자 소비자 물가로 넘어가는 물가의 기준이 꺾여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 있다. 이미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가 뭐죠?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은 76%, 100bp 확률은 24%, 즉 75대 25다. 0.5%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 1%냐 24%,
그러니까 0.75%냐? 75%. 시장이 받아줘야 된다. 제가 어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먼저 울었다.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크로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통화 사이클 상단의 끝단에 다 와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1년 기준점으로 해서 내년도 어느 기준점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금리 인상의 중단,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자, 외환 당국에서 쏠림 가능성 경계 올해 5번째 구두 개입. 신흥국 통화의 대표 주자인 원화와 이런 부분에서 현재 위험 자산으로서 원화에 크게 동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난 슈팅이죠? 그쵸? 엄청나요. 3개월인데 10년을 보면 거의 섰어요. 이렇게 슈팅이 제대로 빵빵빵 친다는 거죠. 얘도 어느 순간 되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환율에서도 투기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 볼 수 있다. 지속되는 인플레 공포, 환율 2거래일 연속 1,390원.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속도를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경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경제의 근력을 키우면서 전반적인 매크로 경제와 그리고 시황과 국내 주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불가리아에서 보건부 예산에 따라 추가 비용이 승인되었습니다. 레케노라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2022년 9월 14일 날짜예요. 코비드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공을 위해 BGM 불가리아 돈 레프 3,500만 90만 8,920 대한민국 돈으로 약 254억 정도 되거든요. 2022년 보건부 예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승인하는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레키노라의 공급 계약이 재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가리아 시민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약품 레키노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불가리아의 레키노라의 추가적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일빈님께서 우리 주주님께서 또한 참고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불가리아 레키노라 구매 예산. 자, 대한민국 돈으로 254억 정도 승인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더불어 제 구독자님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레키노라에 지금 추가 불가리아 수출 소식이 나왔다고 이 부분을 언급해달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지난 24시간 동안 654명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코비드 싸움에서 직접 관여하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591만 레벨을 지원합니다. 이건 6월달이고요.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아까 언급드렸던 그 금액이 추가로 공급되었다는, 여기 보이시죠? 3,590만 레브, 대한민국 돈으로 약 254억 정도 되는 금액이 레키노라 공급 계약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자, 레키노라 아직도 찔끔찔끔 그래도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제약 많은데 경쟁력 있나? 학회에서 쏟아진 질문. 셀트리온의 답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베그젤만에 대한 소식이죠. 아바스틴 출시, 바이오시밀러 출시 소식이 많이 늦었는데, 자, 어떻게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핵심만 답을 하죠. 프랑스의 의사라는 또 다른 학회 참가자는 이미 시장에 오리지널 의약품 아바스틴의 다른 복제약이 많은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어떤 차별점이 있냐 물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로는 베그젤만가 세계에서 7번째, 한국에서는 연내 허가를 획득한다면 4번째 제품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김 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셀트리온은 가격 경쟁력이 강하다.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 셀트리온처럼 세포주 개발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매우 적은데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커진다. 이날 참가자들은 베그젤마의 경쟁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오리지널과 선발 주자들이 워낙 굳건한 시장에서 그러다. 셀트리온 측은 오리지널과 약과 다름없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셀트리온 그룹의 모토이죠. 원가 경쟁력. 직판과 더불어서 직접 생산과 연구 개발과 그리고 이제 수율까지 완전히 조율을 하게 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아우를 수 있는 국내 독보적이고 유일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표 주자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들어가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관장할 수 있는 전 세계
빅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환차에게 미국 규제까지 호재로 조용히 웃는 셀트리온. 자, 이전의 기사와는 다르게 바이든, 이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대해서, 자, 의약품 정책에 대해서 공장을, 자, CMO 공장을, CDMO 공장을 미국에 져라. 자, 이게 리쇼어링 정책에 또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을 예전부터 오바마 때부터 이미 리쇼어링 정책, 고용, 리오프, 사실 원가 경쟁력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부분을 자국에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워낙에 경기가 안 좋죠. 실물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다 보니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잃어나가기 때문에 공장을 우리 미국 내어 지어라. 근데 미국 내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 원가가 나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임금이 싸고요. 땅값이 싸고요. 그리고 장비가 신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래 이게 미국과 유럽이 갖고 있던 걸 일본이 갖고 있고 일본이 갖고 왔던 걸 대한민국과 대만이 갖고 갔던 거예요. 대한민국과 대만이 갖고 있던 걸 바로 중국과 중동과 이제 중국과 중동에서 중국에서 베트남, 동남아시아, 아세안 그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 그런 구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대적 흐름인데 미국이 사실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군기 잡으면서 자국 내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랬죠. 일본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증시 또한 한번 흔들거렸죠.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이미 CMO 비중이 아조비 테바 물량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것도 부가가치가 높은데 물과 비중이 CMO 이미 예전에 우리는 그거 넘어섰습니다. 그거 안 하고 바이오시밀러 시작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궁극적으로 호재라 보고 있다.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셀트리온은 판단했었을 때 만약에 셀트리온에 리스크가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주님께 드리는 글로써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구상 행정명령 관련 주주님들 문의가 많아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발표된 행정명령 상세안을 검토했으며 현재까지 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자체 개발한 항체 치료제 위주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CMO 분야의 사업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2023년 이후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제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현재 국내 생산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 세계 다수의 원료 의약품, 완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사이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셀트리온 그룹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내 직접 생산시설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판단을 해서 생산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셀트리온이 정말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1,400원대 미국 규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셀트리온 미국산 바이오 움직임의 현지 생산시설 확보 검토. 미국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 미미한 것으로 판단. 이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기준으로 해서 미디어에서 언급드리고 있는 말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17만 9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딱딱 쌍바닥을 현재 형성한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1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이 쌉니다. 크게 밀렸어요. 그쵸? 그리고 오늘 분봉의 흐름을 봤었을 때 지지부진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봉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자, 정말 싸죠? 20만원 밑에서 요 가격대에 있어요. 회사는 그렇게 내재 가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숫자를 찍는 폭이 레키노라 2년간의 그룹의 모든 역량이 튀게 되면서 레키노라에 대한 바로 숫자가 찍히지 못하게 돼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회계 이슈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머지 이제 펀더멘탈, 본업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3삼에 대한 진입, 그리고 직판에 대한 이제 열매가 과실이 맺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캐파에 대한 증설과 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시 숫자가 에너지가 찍혀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바로 이건 뭐죠? 또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연준 물가에 대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또한 사실 공매도는 예전 같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이 밀지를 못해요. 더 이상 중요한 건
그리고 같이 밀렸다. 이 가격대에 있다. 제가 언급드렸죠. 2019년, 18년도와는 정말 천양지적으로 회사 가치가 많이 달라요. 그렇기에 많이 싸게 기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자, 선언 하나 거볼게요. 걸게요. 요거 밑에서 20만원 밑에서 뒤도 안 보고 담으시면 돼요. 왜? 이 정고점 돌파할 거니까. 어떤 분이 어제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주가만 밀리면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주가만 올라가면 조용하고.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그렇게 에너지 힘 빼고 나중에 얼마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에너지 응축 갈 때가 되면 8개월, 9개월이면 정고점 돌파 나오면서 슈팅 나올 텐데 참 이해가 별로 안 가요. 물론 힘든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으로 뭐 이번은 올라간다고만 말한다?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재 가치가 커지고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3개에서 6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고 하나 이 10개의 제품의 시장 규모가 5조에서 15조까지 20조까지 되는데 우리가 매출액이 2조예요. 근데 제품이 10개까지 육박을 하는데 제품이 2조에 있겠습니까? 매출액이 2조에 있겠습니까? 더불어 자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불어 현금 흐름 창출력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오히려 나중에 8개월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못 주셔서 그때 더 주술걸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싸니까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니까 매크로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매크로 이슈와 더불어서 여유자금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HSBC가 요즘 계속 나와요. 오늘도 HSBC 창고를 통해서 지금 9만 주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얘네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속 들어옵니다. JP모간, 신한은 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어제에 이어서 5만 2천 주 찔끔찔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도 좀 확인이 필요해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는 주창고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좀 들어와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2만 8천 주. 그래서 현재 창고가 HSBC가 9만 주 연일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가 찔끔 늘었어요. 246만 주. 자, 229만 주였죠? 약 230만 주에서 16만 주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시 자 이제 떨어지다가 이렇게 늘었어요. 요게 꺾여 나가는 시점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밀려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이게 줄어들이라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들 물량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물량 가지고 장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크로까지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크게 못 민다. 연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죠. 자, 더불어 신용 잔고 비율을 아직 오늘 기준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신용 잔고 비율을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 0.84 9월 14일 기준입니다.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헬스케어 1.42 얘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거의 바닥권이다. 대차내역 거래를 좀 볼게요. 셀트리온부터 보죠. 셀트리온 자 790만 주. 자 바닥이에요. 조금 있으면 바닥을 깰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바닥을 깨기 직전입니다. 그쵸? 이것도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에요. 완전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바닥도 깰 것 같아요. 훅 꺼지겠죠? 대차잔고와 공매도 누적잔고가 동시에 줄면서 대차잔고가 많았을 때는 3천만 주 이상 고작 700만 주대 공매도 누적잔고는 1200만 주대에서 200만 주대 그쵸?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100만 주로 줄어들게 되면 12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 시기는 99.9가 아니라 100% 저는 100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흔들리는 건 내 마음뿐이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월급 나오고 여유자금 나오고 알바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일을 더해서 열심히 모아가면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노후화 그리고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을 볼게요. 오늘 기간이 33,000주 그중에 연기금이 오늘 8,000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18,000주 투신이 10,000주 약간 눈치 보는데 기간이 어제 38,000주 약 4만주 오늘 3만주 가까이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52,000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HSBC가 상당히 많이 담았어요.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18,000주를 매도했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큰 흐름의 수급의 변화는 아직까지 전혀 추세적으로 감지가 되는 건 없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10만주 기간은 2만주 매도했어요. 그 중에
투신이 11,000주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4,000주 약 8,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기금도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와 있고요. 연기금의 그 수급의 추세의 흐름은 셀트리온과 SK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거리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창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3월, 4월 기준으로 올해 큰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의 엄청난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흐름입니다. 사모펀드는 오늘 1,700주 들어왔는데 이거는 거의 눈치 보고 있는 거죠. 한 달 기준 18만 주. 요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35만 주. 요 또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던져냈겠죠. 시장이 안정을 취하면 $1 환율의 안정화, 이건 제가 매크로 언급하면서 이미 장시간 동안 언급을 드렸어요. $1 환율의 안정화가 되려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야 된다.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투자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황이 유가금리 환율, 물가금리 환율과 함께 시황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대한민국 증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중요하다. 반도체 가격이 중요하다. 왜?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그 중에 핵심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D램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증시의 황방을 바로 좌우하기 때문에. 자, 오늘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21%, 약 21.5% 나왔어요. 저는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33만 주. 공매도 매매 비중이 21%, 21.5%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100만 주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거래량이 거의 바닥권이다. 그게 얘네가 물량이 없는 이유예요. 시중에 또 자금이 씨가 말렸고요. 그쵸?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다. 더불어 신경 쓰지 않는 이유,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이 가시권에 오가고 있다. 매크로가 흔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한 허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39, 거래량 29만 6천 주, 약 30만 주. 거래량이 바닥권에 있어요. 씨가 말라 있습니다. 자, 제약은 9.77, 공매도 매매 비중, 거래량은 5만 6천 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연봉 차트를 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연봉이에요. 하나하나가 1년짜리거든요. 대단하죠? 누구는 분봉 보고 누구는 일봉 보는데 주봉 보는 사람도 많지가 않죠? 기본적 분석과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거의 드뭅니다. 그랬다고 했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에서 탈출하였을 겁니다. 이미 중후장대 산업을 통해서 삼성전자 950배, 대한민국 중후장대 산업의 역사 통해서 이미 50배에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였을 거예요. 이미 기업의 투자의 펀더멘탈에 의한 바로 장기 투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속에서 교육 속에서 자리 잡아왔다면, 그러나 단기 매매 그리고 단기 스윙 이런 것들이 지난 한 30년 이상 뭐 여러 가지 경제 방송에서 계속 오늘장 전략 이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버리셔라. 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 원칙이 빠그러지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했다. 하나, 둘, 셋, 넷. 4년에서 5년 박스권 빵 치죠. 자, 하나, 둘, 셋, 넷. 4년에서 5년 박스권 빵 칠 겁니다. 에너지가 웅치게 되면. 이미 그 부분은 역사에서 증명됐어요. 이때도. 근데 이때는 다른 점이 뭐죠? 공매도가 이때는 엄청나게 했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은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실적 성장폭이 가시권 되고 있고 기업 내자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숫자를 아직 못 찍어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미 가격이 올라가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보고 하수라고 하죠. 물리고 떨어지면 팔고,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고 또 올라가면 다음번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다. 호구들이 하는 거다. 바닥권에 있을 때 매집을 선수들이 시작한다. 당연한 거겠죠. 앞으로 올라갈 건데 100배 이상, 아니 앞으로 올라가는 확률이 99.99999 확률인데 왜 못 사겠습니까?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전고점 돌파는 큰 그림도 아니죠. 전고점 돌파는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 큰 그림에서는 셀트리온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거는 차후 또한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직하게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